네, 우리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번 주도 이제 한 주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한 주를 이제 보낼 수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 어떤 멘트를 할지, 이거를 이제 온 시장이 지금 다 길을 쫑긋 세우고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이 뭐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좀 해주길 바라면서 이번 주말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이제 내일쯤에는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잭슨홀 이제 무사히 넘어갔는지 뭐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폭락을 이끌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어요. 매파적인 분위기에서 잭슨홀에서는 파월 의장이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9월 달에 나오는 지표를 보고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FOMC가 있는데 이 FOMC에서 그 마지막 지표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올해 할지 아니면 뭐 내년 초에 할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약간 이제 컨센서스가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시장을 좀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시장이 이번 주 괜찮았으니까 오랜만에 또 다시 섹터 이야기로 좀 전환해서 오늘은 업로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 중에서도요, 오늘 수소 쪽에 관련된, 수소 산업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수소 테마가 이제 간만에 오늘 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테마와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볼게요. 10대 그룹 오너가 CEO가 총출동한다. 수소 드림팀이 내달 출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내달 8일 한국수소위원회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뭐 정의선, 최태원, 조현준, 박정원, 최종호 이런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죠.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수소 때문에. 수소 때문에 10개 기업의 총수가 다 모인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10대 그룹의 총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청문회에 불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청문회에 불려 나올 때도 이렇게 10대 그룹이 다 모이긴 힘듭니다. 특히나 어떤 산업에 대한 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는 그 산업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수소 산업은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현대, SK, 두산, 포스코, 효성, 한화, GS,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이제 모인다고 해요. 이제 뭐 삼성은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다 모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음 달 8일 날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요. 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수소 생태계도 뭐 발전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수소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수소 연료 만드는 거, 충전기 만드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각자 하는 일이 다른데 이거를 하나 모아서 이제 같이 수소 산업을 키워 나가보자라는 의도를 가진 한국판 수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기업 간의 포괄적 협업을 통해서 수소 경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각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아서 하면 이 수소 산업을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한 발 앞설 수 있죠. 이게 결국엔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지 말고 국내 기업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수소 경제 먼저 하는 회사가 돈을 먼저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랑 경쟁을 하자라는 어떤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이 그린뉴드, 특히나 이제 수소 쪽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다음 달 8일 날 공식 출범하니까 그 전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뭐 예를 들어서 이슈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에는 국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뉴스인 것 같아요. 자,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핵심 부품도 국산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수소 충전소 연내 누적 180개를 건설을 짓겠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국 시, 군, 구당 한 기 이상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주도하에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를 먼저 확실하게 늘려놓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현대차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9월달 전 세계 수소 물결을 일으킨다라는 소식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축적했던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하이브리드젠 웨이브라는 글로벌 행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9월 7일날 개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날이니까 아까 협의체는 9월 8일이잖아요. 이 수소에 관련된 테마 그리고 현대차도 일정이 생겨버렸으니까 수소와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수소차 경쟁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남들 전기차 만들 때 수소차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행세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글로벌 행사니까요. 모두 이제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한 1, 2주 정도겠죠? 1, 2주 정도는 흐름이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뉴스들이 오늘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은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서 미래 수소 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처음 공개하는 등 수소 및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이제 수소차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한국, 독일, 일본이 수소트럭 삼국지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에 미국 트럭에 수소 전지를 탑재한다. 도요타, 현대차, 다임러의 도전장. 그래서 이제 도요타도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 자동차를 만들겠다,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이미 트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버스랑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벤츠의 모회사기도 한 다임러에서도 이제 수소 트럭 사업을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차도 전기차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겠지만 친환경차에 이제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특히나 대형차 같은 경우엔 전기차보다 오히려 수소차가 효율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는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라고 하면 수소차로 발전할 것 같고요. 이런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또 플러스 수소차도 나올 수 있죠. 수소차들 이렇게 양분하는데 시장은 전기차가 조금 더 크고 수소차 그리고 대형차는 수소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자동차 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현대기아가 가장 높은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와 관련된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나왔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도 당연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알아서 찾아라라고 하면 너무 좀 인심이 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우리가 수소 테마를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발전 부분, 수소를 만드는 발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 이 충전소, 아까 이제 충전소를 이제 많이 만든다니까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수소를 만드는 그런 어떤 수소 전력과 관련된 수소 전지나 전력과 관련된 회사는 두산 퓨얼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미코 그리고 S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 결국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소 이제 발전이나 수소 전지, 연료 전지 쪽과 관련해 가지고 딱 한 종목만 원탑을 찍으라면 이제 두산 퓨얼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봤던 부분 수소 충전소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EM 코리아와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어요. 그 이제까지 지금 국내에 만들어진 수소 충전 스테이션 있잖아요. 이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회사는 일단은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이미 수소 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가장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있어서는 일단은 효성중공업이 이제 탑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와 관련된 이제 수소 부품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은 풍국주정, 상하프론테크, 뭐 일진다이아, DK락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 주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아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도 저는 관심 있게 볼만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차와 이 수소 산업의 로드맵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요. 작년에 공장을 만들었죠. 네, 현대로템은 이제 수소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수소 전기 트램도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산업으로 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자회사 중에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차도 계속 하던 일은 계속 하고요. 기차도 만들고 방산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수소 산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대로템도 이제 새롭게 수소 관련주로 엮일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떤 그런 모멘텀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찾아내는데 뭐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수소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테마가 한번 좀 불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번 주도 여러분 우리 대박이님들 시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잭슨호 좋은 결과 기다리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대박!